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시장 잘 보는 고수 장보고 신현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현호 고수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지금 바로 써먹는 단기 투자 실전 매매법. 남씨도 단기 투자 좋아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선 진짜 약간 불안해가지고 오래 못 들고 있겠어요. 고수님도 단기 투자 좋아하시나요? 네, 저 단기 투자 굉장히 선호합니다. 오, 굉장히. 네, 오늘 그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나요? 2, 3일 내로 10% 이상 수익도 가능한 그런 매매법들이죠. 오늘 말씀드린 기법들을 공식으로 외우시고 실전 매매에 응용해 보시면 아마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신현호 고수의 단기 투자 실전 매매법 킬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바닥권 급등주 펜싱 캔들을 찾아라. 펜싱 캔들이 뭐예요, 고수님? 운동 경기 펜싱 아시죠? 네. 펜싱에서 사용되는 칼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캔들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윗꼬리가 길고 봉은 좀 짧은 형태의 캔들입니다. 펜싱 캔들이 출현을 했다는 건 바닥권의 탈출 신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추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시그널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급등을 하나요? 최소 15% 정도는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일단 이 펜싱 캔들 출현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펜하고 메모지 준비해야 되나요? 그럼요. 첫 번째로 이 펜싱 캔들이 출현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이 조정 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펜싱 캔들이 출현을 하면 급등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펜싱 캔들은 거래량이 평소 바닥 거래의 최소한 10배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급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건 이 펜싱 캔들도 양봉으로 출현을 하면 급등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럼 펜싱주로 급등주를 공략을 할 때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펜싱 캔들의 시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바닥권 이하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펜싱 캔들이 출현한 이후에 절대적으로 이 펜싱 캔들의 시가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펜싱 캔들이 출현한 이후에는 짧게는 10일 정도 또 길게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분할로 철저히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킬링 포인트로는 어떻게 매매해서 얼마나 수익을 보셨나요? 바이오 중에 TNR 바이오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약 3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3일 만에 30%요? 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이평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상태였죠.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10배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싱 캔들의 양봉형이 출현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분할 매수로 가담을 했었고요. 특히 4일째 되는 날에는 24%에 가까운 급등도 나타냈었죠. 그 펜싱 캔들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놓쳤어요. 그럼 이 종목은 그냥 보내줘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급등을 놓친 경우에는 그냥 1차 급등은 관망을 합니다. 추격 매수에 따라 나서진 않습니다. 이런 급등 패턴들이 N자형으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 2차 상승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조정 기간에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봉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조정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주, 4주 차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일봉 구간에서 11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급등주의 생명선이자 수급선은 21선이거든요. 때문에 21선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PSMC라는 종목인데요. 1차 급등은 그냥 지켜봤고 조정 3주차에 11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했습니다. 이후에 11선을 지지를 했죠. 그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3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 급등을 공략해보는 그 전략은 이 펜싱 캔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에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도 이런 급등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킬링 포인트 두 번째 볼게요. 눌림목 공략은 정배열에서만. 눌림목은 주가가 1차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 약 2, 3일 정도 쉬어가는 구간을 얘기를 하죠. 사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눌림목 혼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거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눌림목 구간을 보이는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의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에요. 기술적인 매매, 특히 단기 매매는 이 상승 추세 또는 정배열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눌림목을 보여주는 그 기간 2, 3일의 변동폭이 작아야 됩니다. 2, 3% 내외의 변동폭을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급등했던 캔들의 거래량보다는 최소 10배 밑으로 줄어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눌림목이 2, 3일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만약 2, 3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팁인데요. 주식은 사실 홀수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짝수도 아니고 홀수예요? 이거는 그냥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은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게 3일, 5일, 7일 단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패턴이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이틀차 종가의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처음 듣는 얘기, 신박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게 눌림목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가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남시 중심값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중심값은 이 시가와 종가 사이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1차 급등한 캔들의 중심값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고요. 일단 1차 급등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이틀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1차 급등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 이틀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일차 되는 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눌림목 패턴 매매는 3일차에 매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일을 보유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 의해서 3일을 보유하셨어요? 이 눌림목 자리 자체를 하향 이탈하지 않은 거죠. 그럼 추가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서 15% 이상의 수익을 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니, 시장만 잘 보시는 줄 알았는데 차트도 잘 보시는데 별명을 장보고에서 차보고로 바꿔드릴까요? 나 이런 멘트 너무 대응을 못하겠어. 눈이 왜 빨개지는 거예요? 단기 투자 실전 매매법 킬링 포인트 마지막 볼게요. 상승 장악을 확인하라. 상승 장악이요? 상승 장악이라는 건 전일 음봉이 출현해 있고 오늘 캔들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승 장악 패턴도 중심값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봉의 중심값을 양봉이 종가상으로 상향 돌파를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면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뭔가 좀 색다른데? 그런 중심값 말고 또 신경 써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상승 추세에 있고 정배열인 종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일 음봉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20% 이내로 줄어드는 게 좋죠. 금양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봉이 출현한 날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 이후에 종가상으로 양봉이 전일 음봉을 완전 장악하면서 상승 돌파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갭상승 이후에 20%가 넘는 급등이 이루어졌죠.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매매 가담을 해보시면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최근에 전제 조건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갖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방송에서 알려주신 종목들마다 다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 꼽사주였던 CNC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방송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죠. 네. 네. 이번에 알려주실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알려주신 종목도 CNC처럼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이미 펜싱형 캔들이 출현을 했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그 이후로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던 시가 고가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했죠.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싱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꽤 흘렀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펜싱 캔들 출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레벨 다운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중간중간에 수급 이탈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흔적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펜싱 캔들 출현한 이후에도 여전히 바닥 다지기가 진행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평선들이 굉장히 밀집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바닥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데 펜싱 캔들 자체를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술적 특징들 때문에 제가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바닥을 다졌으면 상승도 더 많이 하겠죠? 제가 수익률은 한 30% 정도 목표로 좀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대기 환경 설비를 공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회사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특허를 40개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0개나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 주가나 기업 가치 성장에 있어 갖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술이 있는데 CCS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경쟁사들이 있지만 이 회사가 독보적이지 않을까. 정부는 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2030년까지 탄소를 90만 톤을 저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정부 수혜를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CCS 기술을 활용해갖고 블루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수소는 정부가 2050년까지 900만 톤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소의 핵심인데 따라서 이 회사는 탄소 배출과 수소 관련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현호 교수님이 픽한 탄소 배출권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교수님, 오늘 주인공도 혹시 단기 투자로 접근하면 좋은 곳인가요? 오늘 주인공은 중장기로 좀 보시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